초반에는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사람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 한 달 목표는 무조건 5천 이상이에요. 월 매출. 월 매출 5천이면 순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키즈는 마진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이 가격이 아직 좀 방어가 잘 돼 있고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꼭 무조건 병행하셔야 돼요. 온오프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한 30% 봅니다. 그러면 1,500 정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밀라코의 대표 남상현이라고 합니다. 그 유통이라는 게 어떤 거 유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역 유통을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네.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이 이제 수입 명품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네.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뭐 에르메스, 그쵸. 샤넬 이런 것만 기억나고 다른 또 명품도 있으세요? 샤넬은 안 하고 에르메스랑 뭐 이런 몽클레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뭐 스톤 아일랜드나 뭐 발렌시아가나 뭐 이런 아미, 키친에 뭐 생로랑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취급하고 다 들어볼 만한 브랜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명품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큼 되신 거예요? 제가 19년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횟수로 6년 차 됐습니다. 명품을 팔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원래 명품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사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근데 원래 집이 좀 했습니다. 사셨으니까 명품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집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게 저희 때는 이제 가장 많이 유행했던 이제 버버리나 좀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좀 좋아했고 구찌 같은 거 좀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 접하셨어요? 버버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입었던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셨네. 근데 저는 지금 항상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평생 입어야 될 브랜드 2개만 말하라고 하면 네. 저는 폴로랑 나이키만 왜요? 입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폴로랑 나이키가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입었을 때 그냥 원단부터 해서 네. 편안함이나 이런 게 가장 폴로랑 나이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어제 엄청 부자인분 만났는데 네. 그분도 폴로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오늘 폴로 입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명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버시는데 이 전반적으로 명품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 사이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도매를 주로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납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나 일반 저희 같은 편집샵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소매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해외 거래처를 이제 세팅을 해두죠. 그러면은 걔네로부터 이제 시즌 상품이나 ATS 상품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입을 해온 다음에 그거를 거래처에 납품도 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또 저는 이제 키즈 명품 가맹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가맹점에 공급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네.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신 다음에 네네. 이제 도매로 이렇게 뿌리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정도의 마진이 남나요? 도매 마진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 업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막 몇백억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실상 수익이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마진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도매보다는 조금 좋죠. 그래서 대표님은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네, 도소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소매를 같이 해야지 이 시장의 흐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내가 판매를 직접 해봐야지 이 브랜드가 이 시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고 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여러 부티크나 어디서든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조건으로 FT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어떤 배송 방법으로 갖고 오는 게 객단가가 가장 싸게 갖고 오는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는 궁금했던 게 도매로 뿌리시고 네. 또 키즈 명품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왜 대표님한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부 그분들은 직접 컨택 안 하고 대표님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요. 여기 마진이 들어갈 텐데. 제 수강생이었던 대표님이 이번에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가봐라 이렇게 해서 뚫어봐라라고 해서 제가 만나서 직접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출장을 가셔서 하나도 못 건지고 왔어요. 왜요? 안 만나줍니다. 일단은 부티크를 뚫으러 갔을 때 그래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한 다음에 우리 물건 다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기 막 해석하면서 창고 안내하면서 물건 갖고 가라고 하는 데는 1차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 시즌 지난 재고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조건이 안 좋습니다. 조건이란 게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갖고 오면은 뭐 한 10%만 얹어서 갖고 올 거를 뭐 한 50%를 얹어서 갖고 오던가. 눈탱이 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좋은 상품을 받기 위해서 안 좋은 상품을 많이 끼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수를 많이 칠 겁니다. 아, 그러면 초보분들이 그냥 이탈리아 가가지고 부티크 찾아가서 물건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았을 때는 좋은 조건 아니겠네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와 나도 해외 거래처가 생겼어 신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2년 안에 망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가격이 경쟁력이 없는 가격으로 국내에 사는 거랑 비싼 가격일 수 있겠네요. 거의 그렇게 받아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엔 크림에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겁니다. 아, 크림 최저가니까. 네, 진짜로요. 아, 그러면 일단은 대표님을 통해서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가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MD님들은 어떻게 보면 다 솔직히 직장인이시잖아요. 맞아요. 오너가 아닌 이상 월급. 책임의식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저희 같은 소매업자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대표님들이 새벽에도 스탠바이하고 밤에도 스탠바이 하니까 소통이 빠른데 사실은 이제 유통사나 좀 이런데 좀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는 그분들은 6시나 5시 땡하고 퇴근이시니까 맞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해외에 있는 그 거래처를 찾으려고 하면 해외에 가셔서 뭔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뚫어요? 일단은 한번 저는 나가셔서 뚫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나가는데 언어도 안 되고 왔는데 누구냐 뭐. 저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그 지역에서 네. 미리 통역사를 다 섭외를 해놓습니다. 하루. 통역사를요? 통역하실 분을. 네. 그래서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이나 네.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매번 DDP에서 패션위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유럽 부티크 대표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 통역하실 분 이제 섭외하셔서 동대문 쪽에서 스타벅스에서 아예 딱 잡으시고 시간대 나눠서 계속 미팅하시면 됩니다. 아,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게 해야죠. 어떻게든. 그럼 만나게 해서 조건을 받아서 제일 좋은 조건에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조건이 몇 %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또 많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물타기가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소량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가에서 받아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겠죠. 와,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명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매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은 저는 아직 3자리에 남됩니다. 3자리는 안 돼요? 네. 그럼 2자리 후반대네요. 네. 아, 2자리 후반대도 아직 안 돼요. 중후반 되는 거죠. 와, 그러면 매출이 그렇게 많은데 직원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저는 지금 정규직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으로 그게 다 충분히 관리가 돼요? 가능합니다. 저는 혼자서 거의 했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혼자서 어떻게 왜냐면 40, 저희가 이게 바쁜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매가 바쁠 때는 아닙니다. 내년도 SS를 이제 막 시즌 오더를 준비하는 시기라 물건이 막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네.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소매가 좀 비수기인 시기가 오거든요. 여름 되면 보통 비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대신에 또 FW 물건이 들어올 때예요. 네. 그때는 좀 바쁘고. FW가 그 가을 겨울 상품을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바짝 또 일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도 틈틈이 근데 ATS 상품들 같은 경우 ATS가 뭐예요? Available to Sell이라고 네. 즉시 그 스탁오더라고 하죠. 그 부티크에서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고들, 네. 걔네들이 당장 팔 수 있는 재고들을 AT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바로 사면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들어옵니다. 와, 엄청 많네요. 네, 보통 맥스 한 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명품을 파시는데 이게 명품이라고 하면 초보분들이 뭔가 배워서 하기에는 쉽지 않고 엄청 고수의 영역 쉽지도 아니면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계에서 이제 거의 돈이 좀 많아서 이제 좀 쉬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초보분들이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업을 해서 그런가 대표님 카테고리가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냥 일반 월요일 빼고 평일에 택배가 50개 이상만 나가면은 사실은 회식이에요. 원래 예전에 제가 어디 듣기로는 명품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올리면 팔린다. 그 코로나 때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올리면 팔린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이 미팅 오시고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데 도매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제가 다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게 할 수 있는 또 사람의 영역들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트렌드 분석이 따라가기 힘드신 어르신분들은 돈은 있어도 힘들겠다.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려만 두면 판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매 시즌마다 판매 기조가 달라요. 제가 19년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예전에는 사실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깔아두고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하죠. 이 쇼핑몰에 왁구가 좀 이렇게 있어야지 판매가 좀 되고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왁구가 좀 있다 이 쇼핑 이런 컨셉으로 갔는데 요새는 특정 상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점이 그러니까 솔직히 요새 업체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남고 또 제 주변 거래처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저는 절대 밸런스라고 하는 좋은 상품 외에는 다른 상품들을 잘 안 갖고 와요. 딱 돈 되는 것만. 네. 그리고 좋은 사이즈만 갖고 오고 좋은 컬러만 갖고 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업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라지, X라지를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딴 사람들은 XXX 라지나 뭐 S 뭐 미디움 이런 것만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XXX 라지는 대환영입니다. 왜요? 그런 거는 있으면 라지보다 먼저 나갑니다. 왜요? 3X 라지는 라지보다 먼저 나가요. 말도 안 돼요. 진짜 3X가 아니, 수요가 완전 다른데. 저는 라지 할래, 3X 라지 할래 하면 전 무조건 3X 라지. 아니 라지가 평균 치수잖아요. 아니요. 그만큼 라지는 많은 업체들이 유통을 합니다. 와 역발상이네요. 네, 라지는 많은 업체들이 유통합니다. 제가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업체분들한테. 근데 다 똑같은 반응이신데 무서워요. 딱 이거 딱 올려놓으시면 다 똑같은 말 하세요. 아 3X 라지부터 나갔다. 다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 대표님한테 작년에 받아왔잖아요. 네네. 큰 사이즈는 다 나갔는데 네. 라지, X라지만 나왔어요. 맞아. 가장 흔한 사이즈고 그 흔한 사이즈가 가장 물량이 많기 때문에 늦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네요. 경험해보니까. 네. 그래서 특정 상품을 아예 이렇게 덩어리로 갖고 온 다음에 플랫폼 MD한테 기획전 노출을 시켜서 한 번에 그냥 빼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를. 팝업 같은 거 박 띄우고 해가지고. 네. 행사 노출, 뭐 핫딜이나 뭐 이런저런 행사에 각 노출을 시켜서 한 번에 그래서 뭐 몇백 장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며칠 안에 다 소진시키자. 거의 이 마인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명품 병행 수입하는 사람 중에서 좀 잘 될 만한 사람들의 좀 공통점이나 아니면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랑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밤에 솔직히 새벽에 깨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침에 나와서 카톡을 보니까 4시 넘어서들까지 다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해외랑 소통을 하면서 내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지 이 물건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요? 어디 부티크든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상품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빨리 이 상품을 캐치를 해와야 돼요. 아침에 자고 푹 자고 일어나 있으면 이미 다 들고 갔겠네요. 다 털렸죠. 네, 그래서 물론 나를 위해서 물건을 주는 거래처들도 많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더 다양하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새벽에 이거 스탠바이 하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있어야 돼요?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월요일에는 절대 술을 안 먹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항상 웬만한 이런 작업이나 이런 거를 주말에 밀렸던 걸 다 해야 돼서 외국 애들이랑 와. 거의 술을 안 먹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또 뭔가 조건들이 있을까요? 늦게 자는 그러니까 새벽에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고 네. 왜냐면 이거를 내가 하루 놓치면은 이미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려면 또 하루 있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시장을 보는 안목 있죠. 네. 이 안목을 되게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명품, 본인들이 좋아하는 상품,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거 절대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타겟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타겟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보실 수 있는 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집 앞에가 백화점이 있어서 사실 백화점 엄청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에 내가 너무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뭐 크림이나 그리고 아니면 명품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좀 대형 셀러들의 상품들을 보셔도 되고 지금 상단에 기획전이나 행사가 자주 뭐가 걸리는지 이런 거를 보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플랫폼에서 MD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MD들이 판매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그런 상품들을 보고 오더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더 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오더를 넣기 전에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MD들한테 이 상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갖고 오면 괜찮을까요? 행사 바로 노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MD가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만 갖고 와서 바로 땡겨옵니다. 그리고 이때 입고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물건 딱 들어온 날에 아니면 며칠 뒤에 바로 행사 잡혀서 바로 판매해버립니다. 아, 대표님은 진짜 리스크가 적게끔 다 두드려 보고 데이터를 보고 하시네요. 저는 좀 많이 꼼꼼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잘못 수입하면 그냥 바로 벌어놓은 돈 다 날릴 것 같은데. 아까 1억을 갖고 누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더 2번 잘못하면 4천만 원 물리거든요. 그럼 4천만 원 물린 상태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4천만 원만큼 수익하려고 하면 또 어마무지하게 한 2억 이상 팔아야 되겠네요. 그 4천만 원을 내가 팔려고 하면은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팔지도 못할 뿐더러 원가보다도 마이너스 보고 파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해놓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어디 부티크 누가 물건 이렇게 공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품을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직 상품만 보고 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래도 한 6년 정도 이 병행 수입 일을 하셨잖아요. 유통도 하시고 무역도 하시고 장점과 단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명품 사업이요? 네, 명품 사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명품 사업의 장점은 일반 다른 쇼핑몰로 비교를 하자면은 네. 손이 덜 갑니다. 손에 아무래도 포장할 게 뭐 보세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막 포장 막 몇백 개씩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몇백 개씩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10개, 20개만 나가도 매출 한 2, 3천. 그 이상은 나가야죠. 아 진짜? 10개, 20개 이상 나가야죠. 저는 한 달에 무조건 택배 개수를 보거든요. 하루하루에 연연 안 하고 네. 한 달에 택배 이만큼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요만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항상 딱 이렇게 리밋을 정해두고 이거를 내가 못 채울 것 같으면은 이제 월말에 몰아서 막 쪼이면서 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그 MD들한테 계속 기획 좀 잡고 해서. 그리고 제가 저 자체도 업무량 더 늘리면서 어떻게든 더 판매하려고 계속 가격부터 해서 상세 페이지 다시 한번 손보고 상품명 이런 거 다 손보면서. 그러면 장점은 일단은 손이 덜 갑니다. 손이 덜 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와 재고가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행복해야 한다. 하자와 재고를 가족들에게 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생일이나 이럴 때 또 선물로 주니까 좀 행복해한다. 이제 단점은 돈이 묶일 때는 확 묶이고 그리고 오더를 삐끗 잘못하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필터링은 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 너무 이제 명품이 호황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정말 생겼는데 지금 싹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정말 크다. 이게 어줍잖게 들어왔다가는 진짜 싹 빨리고 나간다. 근데 대표님은 살아남으신 케이스고 네. 주위에 이제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아졌죠. 네. 제가 이제 보면은 에이전시라고 하죠. 네. 일반 이렇게 에이전시 업을 하시면서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에이전시들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 에이전시들조차도 지금 많이 문 닫았습니다. 아, 그게 뭔가 거래가 활발하고 남아야지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아, 근데 대표님은 그래도 6년 동안 버텼다는 거는 그래도 이쪽에서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은 아직 한 번도 그 위기나 이런 적이 없었나요? 저는 사업 첫 해가 위기였어요. 사업 첫 해에 사기당해가지고 그 힘든 시기 딱 견디고 나니까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벌이는 괜찮아요? 벌이는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밥을 좀 하루에 한 5개 정도? 밥을 5개, 간식 한 10개 먹을 정도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나중에 좀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병행 수입 6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또 해보고 싶은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키즈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키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대표분들이 내가 이거 상품을 해외에서 소싱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내 에이전시를 거쳐서 물건을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에이전시 자체에서 폭리를 취하고 가맹 본사에서 마진을 보고 나머지 그 다음에 상품을 가맹점주들한테 내리는 형태예요. 그리고 가맹점 본사가 이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상품은 가맹점으로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맹점주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가맹을 계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물건을 받아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년 이상 제가 키즈를 공급을 해보면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키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거죠?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1호점 냈고요. 그러면 하고 싶다고 그냥 대표님 저 가맹점 하고 싶어요 하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 저 오늘 내려왔는데 부산에 4번째 내려온 거예요. 해운대에서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같이 부지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맹점 많이 할 생각도 없고 신도시 규모 정도의 애들 비율이 많고 근처 초등학교에 학생 분포도와 그 상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 월세 이 조건들이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분들 하실 분들 인터뷰도 좀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투자비는 얼마 들고 한 달에 예상한 수익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저는 이제 거의 1억 정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월 매출 1억? 아니요. 창업 시드 금액이요. 아,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됐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물건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상 수익은 초반에는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데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 한 달 목표는 무조건 5천 이상이에요. 월 매출. 월 매출 5천이면 순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키즈는 마진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이 가격이 아직 좀 방어가 잘 돼 있고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꼭 무조건 병행하셔야 돼요. 온오프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한 30% 봅니다. 그러면 1,500 정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이제 나갈 게 많잖아요. 직원비 나갈 수도 있고. 그쵸. 그래도 괜찮네요. 그쵸.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5천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객단가가 워낙 싸거든요. 근데 이제 FW 때까지
해서 평균 토탈 한 5천 원. 이거 창업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랑 미팅했던 사람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전화부터 해서 대면이랑 해서 진짜 많게 진짜 한 50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맹점 실제로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저 계세요? 하나 했습니다. 진짜 제가 다 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안 장난 돼요. 아니네요. 네, 왜냐면은 근데 막 하면 대표님이 물건 뿌리면 이득이 되는. 제가 이 가맹점 본사가 어떻게 폭리를 취했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다른 일반 가맹점주 소상공인들이 망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즈 매장 오픈하면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운영을 안 할 생각이고 왜요? 제가 운영을 하면 다른 가맹점주분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조금은 우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일산시다라고 하면 일산 고양시 외에는 가맹점 낼 계획도 아예 없고 물건 자체 그 가격이나 공급하는 금액도 다 정말 투명하게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가맹점 받기 거의 빡세겠네요. 저 진짜 빡세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이 가맹점 간판에 제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쇼핑몰뿐만 아니라 그냥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네. 돈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뭐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먼저 이제 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9년도 3월에 해서 사실은 돈을 진짜 번다라고 생각했던 게 돈이 돈다라고 느꼈던 게 22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거지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거 잡고 있고 혼자 까대기 하고 영업 다니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떠한 분야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친 듯이 달려들면은 당장에 이 시너지는 나진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데이터라는 게 쌓이잖아요. 우리한테 리뷰나 이런 후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 시기가 도달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오토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돈이 벌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달리셔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거나. 하지만 정말 그 궤도까지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일단 2, 3년 정도는 한 분야에 그냥 갈아 넣으면 운때라는 게 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딱 그때만 잘하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건너서 알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뭔가의 성과를 내려고 악한 유혹이나 나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